노스트라다무스의 2023년과 2024년도 예언.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3년도 예언과 이제 반년이 지났지만 2024년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언이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연구가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예언의 방향들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귀를 가지고도 다양한 예언으로 의견이 가지각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누구는 대재앙을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희망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것이 현 시대의 예언 풀이자들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그저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기시고 너무 깊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가볍게 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상 최고의 예언가라는 노스트라다무스는 2023년도에 어떻게 예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언가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인 노스트라다무스를 빼놓고는 예언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한다면 그는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술사로 활약하였는데 그가 500년 전에 쓴 저서 레스 프로페트리라는 예언집을 통하여 약 942가지나 되는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사후인 1568년에 완간됐는데 이 예언서에는 1555년부터 3797년까지의 역사적 사건, 대규모 재난 등을 예언하는 내용이 모두 담겼었다고 합니다. 이 예언집 안에는 굵직굵직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 모두 소개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최근에 맞추었다는 예언만 짧게 간추린다면 1666년 런던 대화제가 척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의 집권과 인류의 달 착륙,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까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척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대해서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3년의 예언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대전쟁, 두 번째가 기후로 인한 재앙, 세 번째가 식량위기, 네 번째가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회적 혼란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언이라는 대전쟁을 살펴본다면 글쎄요, 세계는 수시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딱히 대전쟁이라는 예언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신의 예언집인 레스 프로페트리에 남긴 대전쟁에 관한 구절은 7개월간의 큰 전쟁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 역시 현 시대에 맞게 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2023년도가 아닌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했기에 시기상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도 계속 전쟁 중이기에 7개월의 2배가 되는 기간을 전쟁 중이니 이 예언은 맞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대전쟁이 2023년 10월 7일부터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두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의 예언대로라면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는 이 전쟁이 7개월 후인 2024년 4월에는 종지부를 찍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빗나간 예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두 번째 예언으로 기후, 재앙에 대하여 예언집에 남겼는데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무지개는 40년 동안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후 40년 동안은 매일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마른 땅이 더욱 메마를 것이고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물론 세계 곳곳이 장마나 가뭄으로 고통받고는 있다곤 하지만 아직 어느 곳에서도 40년씩 가뭄으로 고통받는 곳은 딱히 없는 듯하니 이 역시 빗나갔다고 봐야 하겠지요. 물론 40년은 정확하게 40년을 뜻하기보다는 그만큼 오랜 기간 가뭄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맞지 않으니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현 시대에 맞게 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사실 요즘 기후가 재앙급이긴 하네요. 그래서 영국의 신문사 데일리메일이 현재 지금 유례없는 극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가뭄과 폭염이 막 연달아 덮치면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또 산불 피해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것은 최근 들어 확실히 표가 나긴 하니까요. 그렇다고 극심한 가뭄이 유럽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2019년 이후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최근 스페인에서는 한겨울인 12월에도 최고 3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사상 최고이자 최악의 겨울 폭염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국내에서도 12월에 특이하게 눈이 아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후 재앙은 맞는 듯합니다. 다만 40년이 정말 숫자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동시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세 번째 예언으로 식량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밀값이 치솟아 자기 이웃을 먹을 것이다. 예언집에 적힌 구절인데 여기서 밀값은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밀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살짝 소름이 돋습니다. 하고 많은 곡식들 중에 딱 찍어 밀값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물론 그 시대 밀이 절대적인 식량이었기에 대표적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부분을 해석한 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이 치솟는다기보다 그만큼 경제적 재앙으로 인한 식량, 공급망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는 쪽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면 식인풍습이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득 최근에 본 기사가 떠오르네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사였는데 다른 곳에서도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식인풍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섬뜩해지네요. 이런 것을 보면 예언은 무조건 다 뻥이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정신병자처럼 막 찌끄린 그런 예언은 아니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계속하여 2023년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인 네 번째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이 구절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5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성이 폭발할지 없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화성의 빛이 약해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우주의 시간이 100년, 200년 가지고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적어도 몇백억 년은 되어야 행성이 하나 태어나고 사라질까 말까 할 테니까요. 고작 500년 전에 화성의 빛이 약해질 것을 예언했다는 부분은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화성이라는 영원 불변할 것만 같은 화성을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어쩌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페이스X를 통하여 화성,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 개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개짜이긴 해도 제발 성공해 주길 바람하였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그만큼 아쉬움도 클 듯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언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엄청난 변화, 그리고 무서운 공포와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나팔이 울린다. 척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은 땅에 엎드려지리라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 듯합니다. 일단 마지막에 척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짝반짝거리는 얼굴, 즉 부유한 지배층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악화되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 맞서 부자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실제 2023년에는 여러 시위와 폭력이 존재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 시위와 프랑스 폭력 시위, 그리고 페루의 반정부 시위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민들의 혼란이 더 가중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시위와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위는 사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니 딱히 예언척 중이라고까지는 할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틀렸어라고 말이기도 예매한 것이 막상 당한 나라나 국민들에게는 그보다 큰 고통은 없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맞을 테니 이 예언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그런 화를 당하지 않는 내 나라와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렇게 2023년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는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미 반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적중률이 70%라고는 하지만 2024년도에 따라 그 비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겠네요. 자, 그럼 2024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황소 자리에 20일에 태양이 땅을 흔들 것이다. 꽉 찬 극장이 무너질 것이다. 공기와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흐려질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황소 자리 20일은 태양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는 5월 20일을 뜻하고 대극장이 단어에서 암시하듯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리스나 그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언만큼은 빗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가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 말고도 브라질의 주세리노도 예언을 했던 부분이라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지만 다행히 빗나간 예언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만에 6.6의 지진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 그 정도 지진은 있던 탓에 대지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빗나간 것으로 결론 지어진 듯합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날짜나 위치 또는 예언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대놓고 한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작금의 현실에 맞도록 머리를 쥐어짜면서 퍼즐처럼 맞추고는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라 틀렸다고 하여 노스트라다무스를 사기꾼으로 몰거나 구라쟁이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언이 틀렸다면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사람 탓이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가짜라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캘리포니아 대지진 해석은 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전투에 관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적군은 두려움에 질려 창백해질 것이다. 그들은 큰 바다를 공포에 빠뜨릴 것이다. 여기에서 붉은 적군을 뜻하는 붉은색이라고 하면 중국이거나 공산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붉은 적군이 중국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구절은 중국과 남중국해의 오래된 갈등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아직 반년이나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2024년의 또 다른 예언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제 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용의 숨결이 엮어가는 것처럼 고대 지혜의 땅. 겐지스 강의 성스러운 흐름에서 신의 봉우리까지 운명의 연도에 숨겨진 힘이 깨어날 것이다. 올해가 2024년 푸른 용의 해인지라 겐지스 강이 있는 인도에서 어떤 커다란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서구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멈추고 세계 무대가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4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교황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80대 중반의 나이라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니 분명 그 뒤를 잇는 누군가가 등장하겠지만 그때가 하필 올해인 2024년도라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새로운 차기 교황이 파국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신성로마 교회의 자리는 로마인 베드로가 차지할 것이다. 7개의 언덕에 있는 도시는 파괴될 것이고 끔찍한 판사들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게 끝이다. 여기에서 7개 언덕에 있는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인물은 현재 차기 교황직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피터 턱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침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는 피터로 불리기 때문에 피터 턱슨이 차기 로마 교황이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껏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적중률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하니 남은 반년 동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믿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비를 하면 좋고 빗나가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즐겨주셨으리라 믿으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